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참석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상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어제 2주기를 맞았습니다. 충북도청 앞에서는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꽃을 올립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부모와 형제, 자녀를 잃은 지 어느덧 2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주기 동안에 솔직히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연단에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동료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지난 2년을 숨죽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애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천타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올해도 추모제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광희 의원이 조화를 전달했고 정치인들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유족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더 안전한 나라로 가는 그런 빛이 되도록.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2년 만에 참사가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아 두렵고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 오송 참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단순 기록으로 치부되는 현실로 인해 다른 참사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유가족들이 걱정한 것처럼 참사 2주기를 맞은 시민분향소는 찾는 사람이 없어 종일 쓸쓸했습니다. 오송역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에는 전국 각지의 승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마음이 울고 진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위로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지 자체에서 안 좋은 일 생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세상이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다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면담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만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맞아 여야 정당들이 희생자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송 참사는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인재였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간 당시 대통령과 관할 단체장들은 사실상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는 기껏 청주에 내려와 동물원에서 사자만 돌봐주고 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뒤늦게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를 연이틀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더 치료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하지만 이보다 이틀 전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 현장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하천 유지 보수는 지방정부 소관이라는 입장만 냈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청주를 찾았지만 방문한 곳은 참사 현장이 아닌 동물원이었습니다. 일명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에게 직접 먹이까지 줬는데 불과 차로 10분 거리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목숨인가. 국민들이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도 못하시고. 관할 지자체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줄곧 참사 책임을 부인해왔고 지난 12일엔 추모 주간을 선포해놓고도 정작 본인은 음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드렸었고 오늘도 그 마음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은 우리 청주시에 없다는 점을. 서로 내 탓이오만 반복하는 사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였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7개 기관에서 4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참사 2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영환 지사를 옆에 세운 채 책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년 실장하고 과장, 팀장들은 이제 7명이나 기소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지사님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무주의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참사 가운데 2년이 지나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진상규명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 유가족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재난을 막기 위한 안전 시스템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청주시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청주시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기존 한 개과가 담당하던 재난안전 업무도 3개과로 세분화했습니다. 재난안전실을 만들면서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를 분리하면서 상황관리팀을 신설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을 70cm에서 50cm로 낮추고 미호강과 무심천 수위가 일정 기준으로 오르면 보행자 통행을 자동 차단하는 시설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걸 세월교 19개소를 상류부터 하류까지 차단하게 되면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로 걸려요. 이거는 실내에서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15cm 침수 통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하차도마다 담당 인력을 4명씩 지정해 사전 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신고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는 영상 전송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텍스트로 봐서 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2배 이상 단축될 수가 있고 선제적으로 출동력을 더 보내줄 수 있다 보니까 그 골든타임 확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인력. 현재 충북 전체의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공무원은 25명. 여기에는 하천관리 인력 1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도 인력은 1명도 늘지 않은 겁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이런 걸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 변화된 거는 지금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이제라도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참사 때마다 부실한 조사와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제2, 제3의 오송 참사가 이건 터널 침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난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오송 참사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은 강화됐다지만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연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 참사는 아니라고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 추모제 참석을 위해 청주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김영한 충북지사의 추모 기간 술자리를 두고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심을 받는 분들의 유가족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줬다며 말 한마디 사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은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고기와 쌀 등 그동안 협상 대상이던 농산물 외에 사과가 새롭게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산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보름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겠지만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농산물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농산물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에 사과 수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8단계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인 미국산 사과에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경북 도의회와 청송군 의회, 장수군 의회 등에선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전국 250만 사과 재배 농민들은 뜻을 모아서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과연합회와 과수농협연합회 등 생산 현장에서도 사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 농업이 붕괴가 된다면 여타 과수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모든 그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유통 문제, 또 이런 그 운송 문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사과 생산의 최대 61%가 수입산으로 대체돼 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위생 장벽을 완전히 해제를 하게 되면 이미 많이 오른 사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이 한 6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3일 청주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하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국 4개 권역, 12개 거점 도시를 선정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원구청 2층 대회의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었던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충북도의회는 내일 오전 충북 테크노파크 최종 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박순기 한국석유공사 비상임 이사와 단독 응모로 연임 후보자가 된 김영규 현 청주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충북 TF 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부실 검증 논란이 일어난 뒤 다시 새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청주의료원 역시 수백억 원대 적자로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만큼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인 극우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집회 중이던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태우고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유튜버 12명을 집시법 위반과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공공의 위협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판단해 방화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고 다른 유튜버들도 동조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5살 충주시 공무원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범행 중 마주친 미성년자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